안녕하세요. 저는 독립운동가 이승만의 내용을 발표하게 된 이보미입니다. 먼저 37살의 나이에 고국을 떠난 이승만은 1913년 하와이 국민회의 초청으로 하와이로 망명을 떠납니다. 이곳에서 이승만은 사탕수수밭의 한국인 노동자들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고난한 삶을 살았지만 전 재산을 독립을 위해 사용하라며 죽어간 노동자들을 보고 사탕수수밭의 노동자들은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용기를 되찾게 해준 힘의 원천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만큼 의미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1918년 1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14개 조항을 발표하였고 이 발표문에서 이승만은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라는 문장을 보고 우리나라가 강력한 독립의지를 보이면 국제사회가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열도록 건의하게 되는데 이것이 3.1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투쟁이 이어지던 중 1921년 6월 28일 일제와 비밀 협약을 맺은 소련의 군대와 한인 공산당 세력이 러시아 자유시로 대한독립군을 유인하여 몰살시킨 항일 무장투쟁 역사상 최대의 참변인 자유시 참변으로 인하여 무장독립군은 괴멸되어 1945년까지 대규모 무장투쟁 병력을 갖출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승만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서 독립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여 외교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승만의 외교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친미 외교가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이승만은 왜 미국을 선택한 것일까요? 대한제국 시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는 우리나라 영토에 야심이 있었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였고 많은 자원으로 가난한 나라인 우리나라를 욕심낼 이유도 없었으며 세계 3대 군사강국인 일본을 물리칠 만한 유일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미국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이 언젠가 미국과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이승만의 주장을 비난하였고 1941년 12월 일본은 미국 영토인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이 전투는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1943년 11월 카이로에서 전쟁 이후의 일을 대하여 논의하는 회담인 카이로 회담이 열리고 이 회담의 선언에서 한국 국민이 노예 상태에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적절한 과정을 통해 한국을 자유-독립국으로 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 선전에서 선언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받을 때의 중요한 단서로 작용되었습니다. 또한 카이로 선언에 이어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에 대한 조건 없는 항복을 요구하였지만 승리할 때까지 싸우겠다는 일본을 향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와 같은 해인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8월 15일 일본에게서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방 직후 한국은 38선 중심으로 남북이 나뉘어 각각 미국과 소련군에게 점령당하였는데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 선언문을 통해 연합군이 공동으로 5년간의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지만 미국과 소련의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내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옥신각신할 때에 공산혁명을 시작한 북한은 1946년 2월 소련이 북한의 공산정부를 세우면서 남한마저 공산화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1946년 6월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된다고 연설함으로써 남한이 공산주의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승만의 독립운동 활동에 대하여 자세히 나오지 않아 이 책을 읽고 발표 준비를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독립을 위하여 청원서를 보내고 일본에 대하여 주장함으로써 비난을 받음에도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저는 과연 이런 고난 속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